그 9988의 강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양각색의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의견들이 상당히 다양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강점은 아까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민주시민이라는 의식이 강해요. 저희가 뭐 당적을 갖고 있든 있지 않든 간에 불의를 보고서 이건 도저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공동된 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한 뭐 50여 명 정도 회원으로 돼 있는데 회원들 각자가 평상시에 하는 일들이 다 다르지만은 뭘 하자 그러면은 모이는 응집력이 참 뛰어나다는 것이 저희들이 느끼는 그 강점 같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이런 큰 내란 사태나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도 뭐 자진해서 그냥 깃대를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좀 뭐 시위를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정말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결성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의 우리 그 현대 정치사를 보면은 그 세 번의 흑역사,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그다음에 윤석열, 흑역사는 세 번으로 족하다. 더 이상의 이 현대 정치에서의 그런 오점들이나 이런 어두운 면들은 이제 다 걷어내야 되겠다. 아마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매우 3년도 너무 길었던 이 시기를 이제 패하고 앞으로 새 시대엔 여러 가지 개혁의 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저희들은 뭐 막걸리 마시고 또 밭 깔고 또 음악도 듣고 그림도 하지만 정말 시민사회가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을 때는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작은 모임이지만 저희들 소임을 다하고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지난 한 14년 정도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더 희망을 갖고 새로운 밝은 역사를 쓰고 개혁과 혁신이 있는 그런 아마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좀 그려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져보는데 아마 마땅히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균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교통공사라고 그러죠. 거기에 지금 30년 좀 넘게 근무하고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노동계에 한 30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임을 한 이후에 지금은 서울사이버대학에서 뭐 교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7월 말에 군포시로 이사를 와가지고 서울 살다가 제가 9988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성범이고요. 교직에 39년 근무하고 이제 정년퇴직한 후에 지금은 이제 교육 전문 매체 교육언론 창의라는 인터넷 신문 편집국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신자 완자 섭자 이름이고요. 군포에는 그러니까 1993년에 이사 지금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뭐 무역회사하고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고. 정인환입니다. 여기 화성에 있는 협성대학교 도시행정학과에 교직으로 있습니다. 한 26년 되네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이제 환경정책 또는 도시환경, 뭐 구체적으로는 뭐 기후변화 정책, 또 에너지 정책 등을 합니다. 네, 저는 조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80년대 이 안양군포 우왕 지역을 그때는 통칭 안양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때 와서 여기 와서 결혼도 하고 또 시민사회 운동도 좀 했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뭐 어공생활도 좀 국회 가서 보좌관도 하고. 그 9988 클럽은 어떻게 보면 책 읽기 모임의 결과로 만들어지게 됐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저희가 읽기 모임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읽기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주제가 협동조합이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에 관한 책을 시중에서 몽땅 다 구해가지고 그때 시중에 나와 있었던 책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방식으로 그 협동조합을 뭐 어떻게 한번 이제 실전으로 해볼까 하는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제가 제안한 그 인생 이모작 협동조합이라고 같이 그렇게 이제 저희가 불렀던 그 노후를 우리가 좀 값지게 좀 살아보자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의 예비 협동조합 방식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뭐 가장 먼저 했던 게 이제 노동의 가치를 좀 알기 위해서 농원을 조성해 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10년 이상 저희가 매 주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특별한 제한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발기인은 17명, 18명 정도로 시작은 했는데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빨리 많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농사 짓는 것이 상당히 정직한 노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노동 뒤에 다 같이 둘러 앉아서 또 막걸리 한잔 하면서 세상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각양각색의 직업군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도 있지만 교육자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뭐 예술가도 있고 그렇게 다방면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역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거침이 없어요. 그 우리 쪽에만 연결이 되면은 어떻게든 다 연결을 시켜 나가거든요. 그게 가장 큰 지금 9988의 강점이라고 봅니다. 이게 저 9988은 이제 농업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초기 한 6년간, 6, 7년간 그 인문학 강좌, 문화예술 강좌 이런 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그 장학금 사업도 뭐 굉장히 적지만 이게 좀 몇 번 하고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박근혜 탄핵 때 저희는 깃발이 좀 바뀌었는데 이번 탄핵 때는 그때도 그 깃발을 만들어서 우리가 겨울 내내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날은 9988 멤버들 몇 명이서 같이 이제 술 한잔 하고 이제 늦게 헤어져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서 TV를 켜는 순간 계엄령 발표가 났죠. 당일날. 저는 이제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일 도망가야 되나? 네. 이제 물론 이제 교직에서 퇴직은 했지만 제가 속해 있는 언론사가 그동안 뭐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이라는 특히 이제 김건희 그 논문 관련해서 계속 이제 발굴해내고 비판적인 기사를 계속 이제 써냈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부터 사실 했었죠. 저는 그때 안양 문화예술회관에서 그 시민사회 단체하고 이하경 그리고 안양의 강덕구 민병덕 의왕의 이소영 이재정 의원 시민사회하고 공동으로 주최하는 검찰개혁 토론회를 안양문화회관 국제회장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거기에 이제 그 뭐 김남준 변호사라든지 그 한동수 감찰부장 전 그리고 뭐 안진걸 씨 뭐 이런 분들이 쭉 그 이제 토론자 발제자 토론자로 이제 나와 있었는데 그때 한동수 부장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저강도 쿠데타를 해서 집권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좀 굉장히 그 토론회가 열띠어서 9시 반이 조금 넘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뒤풀이 장소를 우리가 다 가 있었는데 뒤풀이 한창 하고 있는데 제 아는 이제 당직자 출신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형 비상사태야. 그래서 뭔 비상사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더니 형님 지금 난리 났어. 계엄이야 계엄. 그래서 저는 안 믿었습니다. 안 믿어서 제가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 있는 후배한테 전화를 했더니 빨리 테레비 키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뒤풀이 하는데 싹 들어가서 여러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다 헛소리 한다고, 거짓말 한다고,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TV 조선을 틀어주십시오. 그 식당 주인한테. 그랬더니 TV 조선을 딱 쓰니까 윤석열이 딱 앉는 거예요. 앉아서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벙벙벙 해갖고 전부 다 거기서 일부 뭐 앉은 것이 일부 막 하고, 저도 이제 빨리 나와서 이제 이하겸 국회부장한테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믿더라고요, 이분도 사실은. 그래서 빨리 텔레비 켜 보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로 좀 바로 택시 대절해서 국회로 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몇 분들 또 국회로 이제 이후에 이제 달려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날 기억이 생생한데요. 집에 있었어요. 아마 1차 그 생중계로 계엄 선포한 다음 몇 분 후에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걸 봤던 것 같아요. 10시 한 50분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굉장히 경악을 하면서, 아니 지금 뭐 전두환 박정희 시대도 아니고 이게 무슨 계엄을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느닷없이 하느냐 이러면서 그 말 하나하나가 뭐 반국가 세력이었고 그런 게, 이 도대체 지금 계엄을 선포하는 자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인가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때 겪었던, 우리 어려서나 또는 80년대 겪었던 이런 일들을 학생들은 전혀 알지 못할 텐데, 저는 그냥 학생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당장 내일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12시 전후에서 여러 정황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속속 드러나서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고, 정작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진짜 큰일 났구나.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정말 어마어마한 폭거와 폭력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공포스럽더라고요. 그 한편의 희망은 시민들과 또 국회 가까이 있었던 여러 시민들이 함께 대응을 하는 걸 보고,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걸 보고, 아 이게 30년 전하고 50년 전하고 다른 양상이다. 조금 안심을 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전국에 대한 우려와 또 희망을 같이 교차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제 아내나 저나 80년 계엄 당시에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히 기억을 하잖아요. 그게 다시 소환되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 저는 그때 김인성이라는 친구하고 당구 한 게임 치고 이제 나오다가 이 친구가 이제 당구 치다가 이제 핸드폰을 못 봤으니까 볼 거 아니에요. SNS를 통해서 무슨 계엄이 선포됐다고 URL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스팸이니까 열어보지 마. 그거 큰일 나. 이러고 나서 이제 막걸리 한잔하고 그 탁자 앉아갖고 이제 네이버 뭐 이걸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상황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둘이서 미친 거다. 이거 미치지 않고는 이럴 수 있냐.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습니다. 예, 그런 좀 아픈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매일 집회가 열리다시피 하니까 그냥 누군가 뭐 오늘 집회 갑니다 그러면 뭐 어디서 볼까요? 이렇게 해서 그냥 모여서 가기도 하지만 각자 개별적으로 가도 그곳에서 이제 다시 합류해서 같이 이제 참여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도 9988이라는 어떤 조직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결속력 이런 걸 위해서는 깃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박근혜 촛불 때 썼던 깃발과는 좀 달라야 된다. 그래서 깃발을 다시 만들었죠. 깃발이 상징하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 깃발 아래 이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을 주니까. 그래서 그 깃발 중심으로 해서 뭐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이제 그 택시 타고 가는데 이 서부간선도로가 군인에 의해서 막혔다는 정보가 저한테 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막히진 않았는데, 그래서 차를 다시 대방동 시흥대로로 해서 대방동대로 해서 갔는데
그 여의도 국회를 가려면 지하차도를 들어가야 됩니다. 동여의도에서. 근데 거기가 바리케이트로 경찰들이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내려서 그 여의도 공원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신호를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민들이 그래서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신호를 지키는데 빨리 갑시다 그러는데 한 서너 명만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전 가고 또 횡단보도를 걷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했던 것 같고 국회 앞에서는 이미 이제 그때는 군인이 도착 안 했을 때입니다. 저는 이제 국회로 들어가는 게 더 급선무라고 해갖고 저는 국회 지리를 좀 잘 알고 그래서 도서관 쪽으로 가니까 경찰이 띄엄띄엄 있어요. 그래서 다음 터보 넘어갔는데 넘어가니까 그때 헬기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에피소드는 그 신호등을 지키더라 시민들이. 예.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의 그 9988의 강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양각색의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의견들이 상당히 다양해요. 다양하기도 하지만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힘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끼리끼리 모여 있으면은 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한쪽으로만 몰려 있잖아요.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강점은 아까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민주시민이라는 의식이 강해요. 그 저희가 뭐 당적을 갖고 있든 있지 않든 간에 불의를 보고서 이건 도저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공동된 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한 뭐 50여 명 정도 회원으로 돼 있는데 회원들 각자가 평상시에 하는 일들이 다 다르지만은 뭘 하자 그러면은 모이는 응집력이 참 뛰어나다는 것이 저희들이 느끼는 그 강점 같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거 이제 이런 큰 내란 사태나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도 뭐 자진해서 그냥 깃대를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가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좀 뭐 시위를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정말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결성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공식적인 회의나 무슨 그 정기 회의 이런 것은 없었는데 그 계엄 사태가 12월 3일 날 이제 발발을 하고 그때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개별적으로 좀 대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12월 7일 날 1차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의결이 있었는데 부결이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를 갔던 그때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뭐 원체 또 많이 모이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집결을 못하고 그 다음날 일요일 밤에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화백님 사무실에서 집회를 모임을 급겨 이제 갖고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토론도 하고 또 이제 깃발을 하나 제작을 해서 이제 향후에 이제 우리 광장에 나오실 시민들과 우리가 이제 합류하자라고 하는 의결을 하고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탄핵 그 재의결 14일 날 집회라든지 그 이후에 우리 그 남태령 우리 그 상경 투쟁하는 거기도 합류하고 예 합류하고 또 저 용산 한남동도 가고 뭐 이러면서 저희들이 그 활동들을 그 계속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약간 독특하게 또 예술가가 우리 그 깃발을 아주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깃발을 들고 하는 것들 우리 화보집 같은 게 있습니다. 그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잊지 못할 두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광화문 국회에서도 많이 모였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끊이지 않고 그 내란 획책에 대한 뭐 그런 비판 행사 같은 걸 많이 해왔거든요. 제 기억에 3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그 군포의 가장 중심 상가에서 그 시위를 벌리는데 시를 한 편 써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뭐 시인으로 활동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막 부랴부랴 아침에 연락받고
그 시를 한 편 그냥 뚝딱 만들어냈는데 그 제목이 거입 다물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장에서 제가 그걸 낭송을 했는데 의외로 상당히 너무 반응을 좋게 보여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떤 분의 추천에 의해서 광화문에서 야외 전시회가 하루 당일 행사로 열린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출품을 좀 해보라고 해서 그 거입다물라라는 시가 광화문에 한번 펼쳐진 적은 있었습니다. 그건 저로 개인적으로 봐서는 잊지 못할 추억이고, 이게 이제 수습되는 과정에서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선거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 며칠 전날 우리끼리 이제 뭐 술자리가 있어서 모였을 때 내기를 했어요. 득표율 내기. 그 득표율의 예상치가 51%, 최저가 51%, 최고가 58%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40%대 49%가 나왔으니까 아무도 맞춘 사람은 없었지만 그 정도로 모두의 열망이 최소한 좀 시원하게 이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조금 아쉬움으로 개인적 아쉬움으로 남죠.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양하고 유연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다양한 것 중에서는 저희들이 또 그 지적 게으름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이번 또 늦여름에 또 독서 모임을 갖습니다. 저자와 함께하는 독서 토론회에서 저자를 모시고 책 직접 읽고 하는 모임. 그래서 문화적으로나 예능으로나 또는 지적으로나 계속 우리 함께 하고자 하는, 그리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까지의 우리 그 현대 정치사를 보면은 그 세 번의 흑역사,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그다음에 윤석열, 흑역사는 세 번으로 족하다. 더 이상의 이 현대 정치에서의 그런 오점들이나 이런 어두운 면들은 이제 다 걷어내야 되겠다. 아마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매우 3년도 너무 길었던 이 시기를 이제 폐하고 앞으로 새 시대엔 여러 가지 개혁의 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검찰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는 헌법 개정에 관한 문제라든가 기대를 많이 하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저희들은 뭐 막걸리 마시고 또 밭 깔고 또 음악도 듣고 그림도 하지만, 정말 시민사회가,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을 때는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작은 모임이지만 저희들 소임을 다하고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지난 한 14년 정도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더 희망을 갖고 새로운 밝은 역사를 쓰고 개혁과 혁신이 있는 그런, 아마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좀 그려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져보는데, 아마 마땅히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